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일 내가 선택한 대로 내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마 불행한 삶을 택하는 분은 없겠죠.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과연 행복이 뭘까요? 집 사는 거?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우리 가족 건강한 거? 보통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건 이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행복의 조건이지 행복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정작 행복이 뭔지는 뚜렷하게 잘 모르고 있어요. 대체 행복이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오늘의 지식.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이고요. 오늘 함께 맛볼 지식은 행복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센터장이신 최인철 교수님은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복한 삶이란 가슴에 관심 있는 것 하나쯤 담고 사는 삶이다. 에게 행복이 이렇게 쉬울 일인가 싶겠지만 일단 한번 믿어봐도 좋으실 거예요. 최인철 교수님은 행복 연구에 관한 한 국내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으니까요. 2010년도에 서울대 행복연구센터를 직접 설립한 이래 행복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10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분이세요. 행복에 대한 통찰을 담은 책 굿라이프의 저자이기도 하시죠. 자, 행복한 삶이란 가슴에 관심 있는 것 하나쯤 담고 사는 삶이다. 최인철 교수님이 행복을 왜 이렇게 정의하는지 들여다보기에 앞서 제 경험 하나 먼저 얘기해 볼게요. 저는 2년 전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왔어요. 부산은 연고가 전혀 없는 곳이었는데요. 당시에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심적으로 무척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이사 들어온 집 가까이에는 천이 하나 흐르는데 자전거 길도 잘 조성이 돼 있고요. 그 길을 따라서 10km 정도만 가면 임랑해수욕장에 다다를 수도 있어요. 낯선 동네이기도 하고 퇴근 후나 주말에 딱히 할 일이 없기도 해서 자전거나 타보자는 마음으로 자전거를 한 대 구했어요. 당근으로 10만 원에 싸게 마련했죠. 그렇게 별 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막상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는 곧 자전거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전거도 좀 더 좋은 걸로 새로 샀어요. 이 자전거를 타고 강원도 통일 전망대에서 영덕 해맞이 공원까지 이어지는 355km 거리의 동해안 국토종주 코스를 완주하기도 했고요. 거리가 149km에 달하는 섬진강 국토종주 길도 정말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하면서 신나게 달렸어요. 지난 토요일에는 147km 거리의 낙동강 코스를 짜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며 달리기도 했죠. 그저 자전거라는 관심거리 하나 제 삶에 더해졌을 뿐인데 그 전과는 완전 다른 행복감으로 제 삶이 가득 채워졌어요. 자전거에 관심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더 잘 타고 싶어지고 더 잘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제 유튜브 피드가 자전거 관련 컨텐츠로 거의 채워질 정도로 자전거에 푹 빠지게 되었고 그 전이라면 가볼 생각조차 안 해봤을 곳들을 자전거로 달리면서 경험의 지평이 넓혀지기도 했어요. 강과 바다를 끼고 달리고 때로는 가파른 산길도 넘고 또 때로는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논길을 달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시원한 바람을 맞고 달리면서 구석구석 아름다운 풍경들을 눈에 담다 보면 정말 순간순간 몸에 전율이 일기도 해요.
그럴수록 자전거 타는 것이 더욱 즐거워지는 건 물론이고요. 행복한 삶이란 가슴에 관심 있는 것 하나쯤 담고 사는 삶이다. 관심 있는 게 하나 생기니까 삶이 행복감으로 차오르는 것을 저는 자전거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됐는데요. 사실 이 말은 심리학에 기반한 상당히 과학적인 통찰입니다. 심리학에서 행복감을 측정할 때 파나스라는 도구가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파나스는 일정 기간 동안 한 개인이 경험한 긍정 감정과 부정 감정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인데요. 이런 감정들이 나열되어 있는 일종의 채점표예요. 긍정 감정으로는 관심 있는, 신나는, 강인한, 열정적인, 자랑스러운, 정신이 맑게 깨어있는, 영감받은, 단호한, 집중하는, 활기찬, 이렇게 10가지 감정이 있고요. 부정 감정으로는 괴로운, 화난, 죄책감 드는, 겁에 질린, 적대적인, 짜증난, 부끄러운, 두려운, 조바심 나는, 불안한, 이렇게 10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이 20가지 감정에 1에서 5점까지 각각 점수를 매긴 뒤 합산해서 그 사람의 행복한 정도를 파악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사실을 하나 확인할 수 있어요. 파나스는 행복도를 측정하는 감정 목록인데 정작 행복한이란 감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불행한이란 감정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행복은 하나의 개별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어사전에도 행복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행복,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쉽게 말해서 기분 좋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여러 긍정 정서를 경험하면 되는 것이죠. 행복한 삶이란 가슴에 관심 있는 것 하나쯤 담고 사는 삶이다. 행복한 삶에 대한 최인철 교수님의 이 통찰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파나스의 20가지 감정 목록 중에서 관심 하나만 잘 충족된다면 나머지 긍정 감정들 또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지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이런 식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자전거에 관심이 있는데 자전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최인철 교수님은 관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상태 중 하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머릿속이 가득한 상태다. 특별히 그 대상이 사람일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관심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무척 행복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저의 경우엔 그게 자전거인 것이고요.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순간이 가장 신나지만 사실 주말 라이딩을 위한 코스를 짤 때부터 이미 신납니다. 그리고 주말을 기다리는 내내 즐겁고 두근두근 설레죠. 자전거를 타다 보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열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100km 넘는 장거리 코스를 계획한 대로 완주하고 나면 스스로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중간중간 아름다운 풍광을 맞이할 땐 경외감의 전율이 일기도 하고요. 라이딩 일정을 앞두고는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단호하게 술 약속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자전거 탈 때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라이딩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자전거 덕에 제 일상이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게 됐어요. 그렇다고 이런 부정 감정들이 아예 생기지 않는 건 아닌데요. 이런 부정 감정들은 자전거를 통해 느낄 수 있는 많은 긍정 감정들로 비교적 쉽게 희석되더라고요. 무언가에 대한 관심은 다른 많은 긍정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부정 감정들을 희석시키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사람? 여행? 책 읽기? 명상? 산책? 운동? 요리? 마음 잘 통하는 친구와 치맥하면서 수다 떨기? 아이돌 덕질하기? 뭐든 좋습니다. 나를 이끄는 관심거리를 하나 찾아보세요. 행복은 절로 뒤따를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방법, 뜻밖에도 정말 간단하죠? 오늘 함께 맛본 행복에 대한 얘기는 최인철 교수님의 저서 Good Life를 참고했어요. 책에서는 Good Life를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그리고 품격 있는 삶으로 구분하는데요. 많은 심리학 연구 결과에 기반한 통찰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굿라이프를 살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책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정말 좋은 책이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자, 최인철 교수님의 행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의 지식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가슴에 관심 있는 것 하나쯤 담고 사는 삶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오늘의 지식, 지금까지 오늘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